안녕하세요. LA에 사는 최은영의 코어 리포트 5번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 부분에서 제가 준비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최고의 정보, 최고의 지식, 그리고 지혜보다도 사실은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한 3분 정도가 우리 모두의 삶의 퀄리티를 바꾸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편에서는 심호흡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생명이 숨에서 시작해서 숨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일생을 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 또 한 번 다시 걸치고 지나가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번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학의 최첨단 분야가 뇌예요. 뇌. 그렇죠? 다른 신체 장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파악하고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뇌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무한하게 모르는 신개척지를 우리가 하나씩 지금 파악해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쥐의 뇌를 갖고 이제 연구해서 밝힌 건데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뇌에도 실험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람둥이 성향이 있던 사람이 쥐의 실험을 거쳐서 인체 실험, 우리의 뇌 어디를 자극을 하면 일편단심 원앙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 신을 믿지도 않고 신의 존재라는 것은 강력하게 부인해온 그런 사람들의 뇌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더니 자기 옆에 천사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 뇌가 우리 매 순간 그리고 순간의 연속인 일생의 우리의 행복감, 불행감, 우울감, 생기, 활력 아니면 따분 이렇게 나른함 긍정성, 부정성 이 모든 것이 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잘 활용하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 이승헌 그분께서는 뇌 분야의 종합대학도 하시고 그리고 뇌 개발, 뇌 교육에 대해서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일지 이승헌 그분이 아침 희망 편지라는 걸 보내는데 저는 그분 것도 매일 받아 듣고 있어요. 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뇌만 연구하는 전문 과학자 팀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과학계에서는 흔히 쓰이는 표현 중에 우리의 인간은 다른 게 아니라 케미컬 수프, 화학 분비물의 수프라는 거예요. 우리는 뇌에서 어떤 화학 분비물을 나오게끔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비물이 나오고 그 분비물의 효과가 우리를 황홀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데려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서 우리의 뇌 분비물이 어떤가. 자, 얘기가 길지 않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뇌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 뇌를 얼마나 아주 옵티멈하게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모든 것이 다 하다못해 누구랑 언쟁을 할 때조차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뇌가 클리어하게 돌아가야지 화가 나서 뿌얘지면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뭐라 그러죠? 어떻게 생각나죠? 아까 내가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냥 거기서 KO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화났을 땐 입을 열면 안 돼요. 머리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옆으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를 어떻게 옵티멈하게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느냐. 금방 끝낼게요. 뇌로 돌면서 순환하는 피가 잘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 피가 뭐를 실어 날르죠? 산소, 영양분 이런 걸 뇌로 실어 날르니까 더 많은 산소, 더 많은 영양소. 우리 뇌가 우리 사람들의 몸의 체중의 평균 5%를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열량의 20%에서 25%를 뇌가 소비한대요. 그건 또 잠깐 과학적인 사이드 노트였고. 그러니까 뇌를 돌면서 순환하는 우리의 피가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빨리빨리 공급을 하려면 그러면 피의 순환이 좋아져야겠죠. 자, 결론입니다. 뇌체조. 우리가 1편에서 다시 심호흡을 했듯이 이번엔 뇌체조를 잠깐 같이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자, 우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정성껏 그리고 가장 큰 원을 돌리셔야 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가장 크게 원을 만들 수 있는 선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눈 뜨고 하면 좀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눈 감고 자 반대 방향으로도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360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갈 때까지 앞으로 올 때까지 상체는 가만히 있는 채로 자 뒤로 앞으로 천천히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양옆으로 완전히 갈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의 지혜 도리 그게 전부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360도 뒤, 앞, 양옆 도리 이렇게 하면 목 디스크도 없어지고 요새 그러지 않아도 셀폰 같은 거 맨날 들여다보고 목 디스크 걸리면 큰일 납니다. 목 디스크도 없어지고 뇌로 순환하는 피의 그게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 이거 빨간불에 서 계실 때 이거 왜 맨날 빨간불 그러지 마시고 또 공공기관에서 공공장소에서 기다릴 때 뭐 친구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 뭐든지 이 짜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이 안 나면 짜투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이걸 하루에 아마 한 100번쯤 할 겁니다. 컴퓨터 앞에서 뭐 하다가 딴 일 하다가 뭐 걸을 때도 이거 하면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체조 이것을 번님의 일생 데일리 헤빗 매일의 습관으로 하루에 수십 번씩 짬 날 때마다 이걸 하시면 목 디스크 없어질 거고 번님의 뇌의 능력이 기능이 최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뇌체조를 꼭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원씨, 트럼프가 자기 4년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앤드류 공항 기지에서 자기의 골프 리조트 플로리다의 라라말곤가 뭐 하여간 거기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틀었던 팝송이 뭘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알아맞힐 수가 없지 뭐.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 좀 전에 말씀하신 YMCA? 아니 YMCA는 떠날 때는 좀 그렇잖아. 자기를 환호하는 관중들이 있는 스테디움 같은 데서 YMCA 떠날 때 글쎄요. 트랩에 올라가고 정말 이제 워싱턴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순간입니다. 전용기 마지막으로 타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면 자기가 고개 끄덕할 거야. My Way를 틀었대요. My Way를. 그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식으로 했으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젊은 날에도부터 그 My Way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놈의 My Way가 미국을 두 동강 냈다는 사실이에요. 참 좀 묘하게 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자, 지원씨, 닥터 파우치 좀 올려주세요. 자, 보이시죠? 저도 좀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거기 밑에 캡션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파우치. 우선 파우치 얘기를 하십시다. 이 앤서니 파우치, 이태리계 미국인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미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국말은 어떻게 보냐.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건강 전체 그 기관이에요. 건강관리기관. 거기에 epidemiologist, 그러니까 이 전염병,
그 담당관으로 옛날에 그 에이즈 유명했었죠. 그때도 에이즈에 대처했을 때 이분이 이 양반이 1등 공신이었고, 하여간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국에는 좀 흰머리가 뜨뜻한 노란색 유니폼 입은 나이 드신 여자분이 인상 좋으신 분이 항상 뭐 대변인처럼 나오시는 걸 제가 뉴스에서 간. 이 양반이 미국에서 이 코로나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도 공화당 쪽이나 트럼프 쪽에서 뭐 이거 처음에 시리어스한 거 알고 있었으면서 독감보다 뭐 약한 거다, 기적적으로 하루에 없어질 거다, 뭐 소독제를 주사해봐라, 이 사람이 브리핑 하던 거를 백악관이 이 사람 없앴어요. 그리고 브리핑 자체도 몇 달 동안 없었고, 그래가지고 뭐 백신이 새로 나왔는데도 불신풍조가 미국에도 꽤 있는데, 다들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닥터 파우치, 저 사람이 맞으면 나도 맞을래. 그렇게 공신력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코로나에 관한 하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새 정부가 다시 또 코로나에 관한 최고 어드바이저 그 자문으로 또 다시 해서, 그리고 이 양반이 전에는 전 행정부 때는 인터뷰도 제대로 못했어요. 백악관이 하지 말라니까. 이제는 실컷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Fauci, it's a liberating feeling to talk about what you know during White House briefing. 이 양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은 이거예요. 바이든이 자기네 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100% 선명,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거 남 탓하지 말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곧 우리가 수정하겠음. 그리고 나한테도 내가 듣기 싫건 듣기 좋건 그대로 얘기해 주소. 그래가지고 이들 과학자들에게 완전 전권을 맡겼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iberating feeling. 이제는 좀 가슴이 좀 시원한 거예요. 해방된 듯한. 이제 빼주실래요? 그런데 닥터 파우치 저분 한 분뿐이 아니라 미국의 적어도 과반수, 적어도 한 60%까지의 미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답답했어요, 가슴이. 실제로. 이게 제가 뭐 또 누구를 비난하거나 어느 당을 뭐 이렇게 비판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번님이 미국에 사는 교포들 뭐 어른 외국인 번님이 확인해 보세요. 지난 4년 어떤 사람은 저 트럼프가 되자마자 쉐런 스톤 기억나시죠? 그 뭐죠? 그 베이직 인스팅트, 그 원초적 본능, 거기에서 다리 양다리 꼬고 있다가 쫙 한 번 이래가지고 마이클 다글라스 앞에 그걸로 유명해진 그 쉐런 스톤은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 난 이민 가겠다 카나다로 그랬었는데 정말 갔었는지 몰라요. 이제 와도 됩니다. 갔다면.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국의 추석 같은 미국의 땡스기빙 모임에 가족들이 뭐 대학 기숙사 있는 아들 뭐 삼촌 조카 가족들 모이잖아요.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싸움으로. 땡스기빙 가족 대모임이 친 트럼프파 반 트럼프파. 근데 옛날 같으면 정치적인 이견이 있어도 거기서 뭐 좀 큰 소리 나다가 아이고 뭐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건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두동강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한때 사회적인 캠페인도 일어났었어요. 땡스기빙 모임에 가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인연 끊어집니다. 실제로 트럼프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다수랍니다.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알진 못하지만. 그리고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애인 간에 트럼프 때문에. 아니 네가 나랑 가장 가까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트럼프를 좋아해? 아니면 어떻게 트럼프를 미워해? 두동강이란 말이 이게 조금 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아직 봉합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지만 어쨌든 답답하던 가슴은 이제 좀 풀린 겁니다. 지원씨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자, 보이시죠? 이게 지금 미국의 두동강 현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리 저 위에 써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Do you trust that the results of the 2020 election were accurate or not? 이거 어렵지 않죠?
당신은 믿습니까? 트러스트. 뭘 믿어요? 결과를. 무슨 결과를요? 2020년 이번 대선, 지난말의 대선, 그것이 accurate, 정확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인지 아닌지 하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위에 보면 바이든 voters, 바이든 지지층에서는 97%가 이거 확실한 선거죠. 그런데 밑에 트럼프 지지층은 12%만이 그렇다고 그러고 86%가 이건 뭔가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이게 두동강이에요. 이거 말씀드렸지만 그 각급 법원에서 그냥 80번, 대법원에서는 2번 기각되고 아무 증거도. 자,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순전히 저의 분석인데, 이 고생 모르고 자라면, 우리가 요새 하여간 좋은 시절에서 자랐으니까, 고생 모르고 좋은 시절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멋있게 질 줄을 몰라요. 맨날 이기고만 싶고, 맨날 부모가 네가 최고다 뭐 이렇게 키워서 그런지도 모르고, 이 멋있게 지는 걸 모릅니다. 멋있게 질 줄 모르는 사람은 멋있게 이길 줄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하여간 지는 건 질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 남의 탓을 하고 이래야지 내가 졌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옛날처럼 미안해 내가 졌네 뭐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거 요새 이런 사람들 못하지 않습니까?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만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미국의 좋은 또 이 풍경 중에 하나는 이 여자들하고 어린이들, 요새는 뭐 다 세계가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이 대우가 미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낮에 할 때는 필요 없지만 어떤 때 밤에 이게 조명 틀고 하는 불 켜고 하는 리틀 리그 어린애들이 하는 야구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뭐 요새는 축구가 또 많이 늘어났지만 그러면 그 야구장 줄 이거 다 베이스까지 다 있고 정식 야구장 같은 동네 야구공원에서 어른 심판들이 일부는 실제로 심판했던 사람들이 심판복 딱 입고 홈플레이트 뒤에 주심, 1루심, 3루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해주는 걸 저는 보면서 야, 참 미국이 애들의 천국이구나 하는 걸 항상 느끼곤 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못 열리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리틀 리그 어린애들 동네 야구 경기가 어떤 식으로 변색해가고 있었는지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그게 그냥 이기건 지건 같이 웃고 하하 즐거웠다 애들이 하는 건데 거기서 아버지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자기네 쪽한테 불리한 판정을 내린 심판을 가서 팹니다. 상상해 가세요. 애들끼리 놀자고 하는 경기에서 아버지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내 아들 지는 거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 팀이 지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공포에 떱니다. 애들은 이쪽 편 애들 저쪽 편 애들은 자기네들은 반감이 없으니까 공포에 떨면서 구경해요. 지네 아버지들이 그냥 싸우는 장면을. 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질 줄을. 물론 미국의 원죄라고 하면 그러면 물론 여기 원주민 인디안들의 땅을 빼앗고 학살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참 좋은 민주주의 정신으로 지금 가장 오래된 헌법 기초민주주의 참 좋은 거 많죠. 세계적으로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죠. 그러나 미국의 어두운 면은 이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거. 흑인들과 인디언들. 근데 인디언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미국 행정부가? 그때 땅을 우리가 리스 받을 때 거의 뺏는 거죠. 99년 리스로 받았는데 그거 벌써 옛날에 다 끝났으니까 돌려줘야 하잖아요. 인디언들에게.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상정수에 있는데 그냥 심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디언들에게 지은 죄를 그나마 조금 갚았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 2차 대전 때 캠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법 잘 지키고 세금 내는 사람들을 캠프에 인터먼트라고 가뒀다가 수십 년 있다가 25,000불씩 줬죠. 미국이 대부분 돌아가셨으니까 유가족에게 그때 캠프에 갇혀있던 멀쩡히 장사하고 살다가 펄 하버
진주만 공격을 당하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합법적인 일본 시민들을 이거 잘못하면 일본의 스파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캠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십 년 후에 바로 몇 년 전에 2만 5천 불씩 이거 보상금 줬어요. 한국의 위안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인디안들에게는 그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미국 정부가 해결했느냐? 뭐 해결이라고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미국에 카지노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 수입을 늘린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30분 어디나 한 3, 40분이면 카지노에 가 닿을 수 있게끔 지금 미국이 카지노 천국입니다.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찬물을 끼얹은 상태가 되어 있지만 그 카지노들을 다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호구역에다가만 카지노 설립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경영권을 인디안들, 이익 배당권을 인디안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백인들을 고용해서 카지노를 운영하지만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인디안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8분의 1의 인디안 피만 있으면 어느 종족이건 인디안들 트라이브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카지노에서 자기 동네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받아요. 그런 식으로 인디안들에게 지은 죄는 좀 뒤늦게. 이제 흑백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들 끓고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 원죄 얘기하다가 오리지널 씬, 오리지널 말이 나와서 제가 지금 뭐 유머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이게 웃기는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건 대단한 거다. 오리지널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오리지널의 원뜻? 우스갯소리예요. 오리지널의 원뜻이 이거랍니다. 지원 씨 들어봤어요? 이 얘기 아마 지원 씨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리지널의 원뜻이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랍니다. 들어봤어?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게 오리지널의 뜻이래요. 자, 지원 씨 그 다음 거 좀 올려주실래요? 자, 이 보이시죠? 이 두 사람이 이 두동강난 미국의 수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이미 다 뉴스에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척 슈머 이번에 그 기적같이 정말 상원이 다수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새로운 상원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미치 머카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총무예요. 원내대표예요. 왼쪽은 민주당이고 이 두 사람 다 보이게 좀 노련하게 보이죠. 백인들 두 사람 아주 뭐 상원에 정말 되게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둘 다 아주 터줏대감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미치 머카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12년 동안 미국의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발목을 잡았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의 4년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미치 머카넬 켄터키 지역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가장 큰 그 원흉이에요. 제가 뭐 어느 한 개인을 이렇게 심하게 비난하는 게 좀 사실 저한테도 기분이 좀 안 납니다만은 그거는 뭐 미국의 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좀 그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저 같은 사람들의 이런 느낌에 그렇게 그 반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오바마가 첫 흑인 대통령으로 그 당선됐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날린 첫 일갈 무슨 소리를 했느냐? 이 입법, 사법, 행정 그 중에 하나인 그 미 의회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상원의 다수당을 이 사람이 대표하고 있으니까 하원은 435명이잖아요. 상원은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쪽에서 보면 하원은 이건 뭐 시장 바닥이죠. 상원은 겨우 100명이니까 자기네들끼리 클럽이라고 불러요. 클럽. 이 사람이 클럽 대표인 거예요. 자기가 다수당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We will make him a one-term president. 이건 제가 자막을 준비 못했습니다. We will make him a one-term president. 우리의 모든 아젠다,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은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쓸 거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하는 소리가 우린 저 사람 절대 재선 못하게 막는 거. 그게 우리의 지상 목표고 지상 과제야. 이게 민주주의의 3분의 1을 그거의 역할을 해야 할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흑인에 대한 이 어떤 반감이 이렇게 깊이 있는 거예요. 특히 지도층에 더. 이번에 4년 동안 우리가 봐왔듯이.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다 알겠지만 그건 또 개인을 비하할 테니까 민주당의 전 대통령도 오바마가 되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월 좋아졌네. 전에 같으면 우리한테 커피 가져와야 했을 텐데. 야, 그러니까 이 흑백의 문제는 미국의 400년 된 원죄입니다. 미국이 처음 그 노예들을 그 돈으로 사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미국으로 첫 도착한 게 1619년이에요. 꼭 402년 전입니다. 402년 동안 골마오고 있는 그게 흑백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최고 정치 그 지도부에서까지 깊게 있다는 사실이 이거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번에 폭력 그 시위대들이 음지에서 그러다가 좋은 세상 만나서 4년 설치다가 다시 음지로 돌아갔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음지에 여전히 있는 것이 흑인 차별입니다. 온갖 형태로 흑인 차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원흉으로 돌아갑니다. 미치 머카노. 지난 12년 동안, 그러니까 오바마의 8년 동안 재선 안 시키겠다더니 재선했어요. 오바마가 8년. 그리고 지난 트럼프의 4년 동안 12년 동안 상원에서, 제가 웬만한 사람을 원흉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원에서 통과시킨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거의 한 건도 심의하지도 않고 상정하지도 않고 그냥 깔고 앉아있었어요. 깔고 앉아있어요. 트럼프 때에도 뒤에 와서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죠. 지난 한 2, 3년 사이에만도 그동안 기간에만 미치 머카노들이 깔고 앉아있는 민생법안 하원에서 과반수로 다 통과된 거 250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공화당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고 이게 미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게 뒷전입니다. 말로는 맨날 American people이래요. 미국 국민. 뭐 정치가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4년 동안 그 이전부터도 이어온 공화당의 다수당 장악, 상원, 다수당 장악 그게 바뀌지 않으면 바이든도 그냥 오바마처럼 발목 묶여가지고 쩔른발이 대통령으로 4년 보낼 뻔했어요. 하늘이 도우사 이번에는 50대 50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집권당 그러니까 우리 부통령이 정식 부통령이 그 캐스팅 보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은 아니지만 다수당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실제로 다수당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 정말 미국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도의 숨이 나가는 순간입니다. 우리 민주당 쪽에서 이게 상원의 다수당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사진의 왼쪽 척 슈머 그 사람이 이번에 이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나자 그것도 2차 투표 조지아에서 그냥 박빙으로 이게 사람의 일을 넘어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미국을 위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다수당 대표가 되고 자기 상원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한 말이 이 한마디만 계속 합니다. 자, 지원씨 좀 올려주실래요? 자, 보이시죠? 이 워낙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번님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 모르신다면 이거 좀 쓸만한 영어 표현 중에 하나예요. Who would have thought? Who would have thought? 아니 이럴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이거죠. Who would have thought? Who would have thought? 그러니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미국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는 미치 머카널이 깔고 있던 민생 법안도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든이 지명하는 사람들의 상원 인준도 이제 무난하게 벌써 이제 착착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는 상원 인준도 안 해줘가지고 정부 강요들이 일을 못 시작하고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한 개인을 자꾸 다도일색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유럽에서랑 전 세계에서 다 그랬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마비 상태구나. 특히 미국의 의회는 이건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ICU, Intense Care Unit, 완전히 이건 그냥 어마어마하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예를 한두 가지만 더 드리고 이제 이 미국의 두동강 얘기는 거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치 용어 중에 gerrymandering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 못했는데 gerrymandering.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자, 보십시다. 잘 보이세요? 이거 지원 씨 이거 지금 우리 화면에 잘 나가요? 네. 예. 자,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도라고 치십시다. 경기도라고 치면 뭐 상원은 미국식으로 하면 상원은 2명밖에 안 나오겠지만, 자, 하원은 이게 지역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하원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선출하는 건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대개 지역구를 가르는 게 이런 식이었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gerrymandering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화당이 악용했냐 하면 자기네 공화당 지지자가 많이 사는 지역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1지구라고 치십시다. 경기도에. 그러면 1이 요게 1이래요. 그리고 2지구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그래가지고 그 선거구를 이렇게 조장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원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자주 그렇지만 하원의원 선거가 있으면 민주당의 표를 던진 전국의 표수 합계는 더 많은데 공화당이 이긴 지역이 더 많습니다. 이게 참 이건 묘하고 재밌네.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대법원을 항상 공화민주가 차지하려고 하는 게 9명이 있지 않습니까? 연방 대법원. 지금은 완전히 공화당의 우세지요. 트럼프가 2명을 더 앉혔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 이 악덕한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이거를 그냥 허용해 준 거예요, 대법원이. 몇 번 민주당이 상정했는데 gerrymandering 그거 금지해달라고. 금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흑인 지역 투표소 줄이고 조기 투표 날짜 줄이고, 문제는 아까도 자꾸 흑백 얘기를 하지만 흑인들의 표가 백인들하고 똑같이 1대1로 카운트되는 게 이 백인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랜슬라이드 크게 승리했다 하는 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백인들 표에서는 승리했거든요. 이놈의 떨거지 같은 흑인 표가 다 민주당으로 거의 다 가는 바람에 졌다. 근데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의식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편인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을러 터지고 국가 돈이나 사회보장, 국가 혜택이나 받으려고 하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범죄나 많이 일으키고 이런 친구들의 표를 우리 거랑 똑같이 한다. 미국은 여자들도 투표권을 얻은 지가 400년 역사의 끝판 100년 전이
밖에 안 돼요. 미국도 초기 한 300년은 흑인은 물론이지만 여자들도 투표를 못했어요. 그 부엌에나 있지 무슨 투표하겠다 그래.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도 투쟁 끝에 여자분들도 투표권을 얻은 거죠만은. 그러니까 대법원 얘기 나왔으니까 대법원 얘기 하나만 하고 정말 또 번님의 귀한 시간은 오늘 이 정도에서 다음 편으로 연결은 됩니다. 연방 대법원 오바마가 8년 자기 재임의 마지막 해, 그러니까 그 해 11월 3일 날 11월에 그 첫 화요일에 선거가 열리든 대선이 예정되어 있던 그 해에 2월에 공석이 생겨서 대법원에 영구직이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스스로 관두지 않으면 대법원은 그냥 마냥 가는 거예요. 최고의 철밥통이. 그러니까 그 해 2월에 오바마가 이게 내가 써놨는데 여기 누구냐? 데릭 갈란드가 하는, 제가 지금 발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이 데릭 갈란드가 하는 이 판사인데 이 사람을 연방 대법원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그때 다수를 또 미추먹하느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2월이니까 아직도 9개월이나 선거가 남았는데도 선거가 있는 해는 대법원 임명하면 안 된다. 현임 대통령이. 그 해 선거에서 국민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인준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법원 그 자리를 메꾸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데릭 갈란드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화당 측에서도 임명하기 전에 뭐 민주당이 임명한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지. 공화당까지 좋아하는 아주 중도파의 아주 그런 정말 제대로 된 판사였어요. 정치색도 없이. 그런데 결국 9개월을 깔고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9개월은커녕 작년 선거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상원이 그냥 밀어서 넣지 않습니까? 그 여자, 이번에 가장 새로 들어간 대법원 여자 판사, 대법원 판사, 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하지. 우리한텐 9개월이 미국인들의 선택을 위해서 뭐 이러더니 너희는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도부의 한 친구가 린지 그레함이라고 또 두 번째 원흉인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너희들도 파워를 가졌다면 you would do the same. You would do the same. 너희도 똑같이 했을걸.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민주당이 완벽하지도 않고 잘못도 많고 많지,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공평해 보려는, 그리고 과학을 믿고 사실대로 해보려는, 공화당은 아니라니까요. 지구온난화도 가짜뉴스고 파리협정 나왔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들어오자마자 첫날 사인한 행정명령이 파리협정 다시 가는 거예요. 기후협정. 그리고 정말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거기 다시 복귀하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해놨던 거 다시 거꾸로 하는 행정명령 뭐 무지하게 사인했어요. 첫날, 둘째 날부터 정상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자, 제 얘기는 계속될 건데 제가 또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면 또 번님을 질리게 할까봐 5편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6편에서 또 새로운 제목으로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를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보시든지 또 번님이 편하신 나중에 시간에 보시든지 그건 번님의 자유고요. 그러면 6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